휴대폰은 보이스오버를 탑니다. 읽어주거든요. 메시지, 유튜브, 세 개의 새로운 항목. 유튜브, 커넥튜브, 커넥튜브. 커넥튜브, 커넥 10분. 예.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렇게 휴대폰을 합니다. You and me, connect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솔한 삶의 놀이터 소리바지에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건입니다. 1학년 2학기 때 같이 살던 룸메이트 언니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같이 한 학기를 생활을 했었고, 언니가 대학원에 다니셔서 논문 준비를 하실 때 관련해서 녹음 같은 걸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이라는 시설에서 휠체어 밀어드리는 봉사하고 장애인분들 있는 방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거나 이런 봉사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가수로 활동 중인 이현학이라고 하고요.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조은유 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혹시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쓴 가사의 노래인데 좋아하는 소절이어서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은 의미 없는 시간은 없지. 씨가 나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작진분들은 제가 1회전에서 탈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큰 기대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김종석 씨 목소리를 딱 듣고 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기치 않게 이제 파이널 라운드까지 나가게 된 거죠. 제가 제작진분들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김종석 씨 모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막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별론데라는 반응이 약간 있는 것 같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뭘 할까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종석 씨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동권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연락드렸을 때 택시를 주로 타셔서 이동권에 관해서 해주실 말씀이 별로 없다고 막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그럼 택시를 주로 타시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이 택시만 타고 다니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가 서울시에 거주하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택시가 따로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셨는데 택시 대수가 굉장히 부족했고, 차를 부르면 기본적으로 30분에서 두세 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지만 탈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탑승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바우처 택시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콜택시 회사 두 곳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서 택시 호출을 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택시비의 50% 이상을 이제 부담을 해주시고 저희는 나머지 부분만을 부담을 하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택시 이용함에 있어서 용이해졌고, 혹시나 뭔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돌아가시는 택시기사님 같은 경우는 있으신가요?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긴 하지만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20분 중에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방지 차원에서 내비게이션을 저도 켜고 갑니다. 다른 대중교통은 아예 이용을 하시지 않나요? 지하철도 사실 많이 이용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각 역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느 역에 몇 다시 몇에서 탑승했는데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공익근무요원이나 영무원분들이 지하철 제가 내리는 곳에 나오셔서 안내를 해주세요. 지하철 이용도 용이한 편이긴 해요. 보도나 대중교통 같은데 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궁금해서 한번 그 블록을 따라가 봤었어요. 근데 중간에 막 끊기고 또 파손돼 있고 이래서 되게 넘어지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이 실제로 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주관적인 답변이겠지만 끊겨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무슨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는 하지 않지만 보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직선 보행을 할 때 유도 블록이 있게 되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구나를 알 수도 있고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음료 자판기가 있어요. 근데 음료 이름이 점자로 없고 모든 자판기가 다 음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되게 복불복인 거잖아요. 점자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좀 무성의한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캔 음료가 보면은 저희도 웃겨요. 그냥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그 캔 음료를 만지는 순간 이건 음료네?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음료라고 써있는 게 무의미한데 이걸 왜 썼을까? 쓰긴 써야 되는데 식혜 따로, 콜라 따로, 사이다 따로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음료 하나는 통일이 되니까 음료 회사에서 모든 음료에 음료라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린 점자 붙였어. 가령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내려가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보행을 할 때 여기 손잡이가 있네 하고 손잡이를 잡아요.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돼 있으면 누가 봐도 내려가는 손잡이죠. 근데 여기에 점자로 표기에 내려감으로 돼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위 아래 화살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점자로 표기될 때는 상하로 표기를 해요 원래. 근데 비장애인 분들이 점자를 그냥 붙일 때 상이라는 글씨인데 이게 올라가는 화살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를 붙여야 되는데 상이라는 글자를 그냥 거꾸로 붙여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로 질문을 드릴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장애인이란 단어가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언어 수정주의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하냐 마냐 이전에 좀 우리나라는 이렇게 크게 사람들을 구별해서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A형, B형, O형, AB형은 성격이 어때? 딱 사람을 4가지 성격으로 만든다거나 학생은 이래야 돼. 뭐 엄마는 이래야 되고 아빠는 이래야 돼. 남자,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거가 있듯이 장애인은 어때야 돼? 장애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전에 그런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먼저 만들어진다면 장애인을 없애자 말자 논의 이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보면 우선은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더 넓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로 복지 선진국에서는 임산부를 일시적으로 장애인의 자격을 주거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능력이 하락하잖아요. 뭐 주차를 하고 내릴 때도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 당연히 하거든요.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이 불쌍한 사람이야, 뭐 안 좋게 된 사람이야, 딱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거 이전에 신체 능력이 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이름으로서 장애인이 쓰인다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영하고 에너지가 넘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다 신체적인 능력이 하락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다 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원을 위한 패러다임이 넓어진다면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없애자라고 막 강제적으로 하기 전에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논의 중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인권 유린 등의 사건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득이하게 그런 시설에서 밖에 지낼 수 없는 경우라면 시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를 지원하고 관리하던 체계 자체가 장애인을 한 곳으로 몰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만 다니는 특수학교를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시각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시각장애 학생이 많은데 바로 옆 동네만 가면 왜 시각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장애인을 어떤 복지관 안에서 다 모아놓고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려는 거, 시설 안에서 모아놓고 지원을 하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권에서 우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권리가 있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시설에 가야 한다라면은 그런 사회는 확실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그런 시설에 모여서 산다라는 것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필요하다면 최소한만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가 발표되었잖아요. 이런 바뀐 장애 등급제의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이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의 관점으로 본인 혹은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이 기준이 어떻다고 느끼시는지? 1급에서 6급으로 장애 등급이 있었다면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들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중증장애, 경증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별한다라고 법정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심한 장애인, 이거 지금 저희 심장이라고 줄여서 장난으로 그렇게 부르긴 했는데 밖에 있는 친구가 화내고 있어요. 예. 분노하셔도 될 일이에요 사실. 예. 장애 등급제 폐지의 가장 핵심은 원래 의사들이 이 사람은 시력이 몇 이하니까 시각장애인이야 라고 판단하던 것을
조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중증 장애인이야, 경증 장애인이야로 나누게 되는 건데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떤 질문을 해야지 될까요? 두 분 생각하시기에. 미치라든지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구분 가능하신지, 보행 훈련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 정도를 여쭙고 싶을 것 같아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도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조사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질문 받을 때부터 신뢰성이 안 생기는 게 저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분께. 근데 조사원분이 저한테 오, 걸으실 수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걸으실 수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시각장애인은 못 걷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조사한다면 그 조사가 제대로 될까? 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받는 질문이 이런 거죠. 용변 처리를 혼자 하실 수 있는지, 혼자 샤워를 할 수 있는지,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 문항 한 문항이 지나면서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보지? 제가 원하는 질문은 두 분이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거든요. 점자 사용할 수 있는지,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지, 간판을 구별할 수 있는지, 불 꺼진 거 켜진 거 알 수 있는지, 이 정도 질문을 한다면 그래도 부족하나마 이렇게라도 판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 질문이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가보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이유가 개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등급제가 폐지된 건데 질문 30개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정도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외의 복지 선진국에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은 이거거든요. 자, 당신이 뭐가 필요한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쭉 제 필요를 적어서 내면 이분이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자라는 정도. 이거 제가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거, 그게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직업이 가수신데 앞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가수를 하는 이유는 탑스타가 되기 위해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지 저는 아니고요. 제가 가수라는 일을, 노래하는 일을 좋아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쓴 가사로 곡을 계속 만드는 게 목표고 사명감이 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장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제가 장애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계속 투머치 토커로서 말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최근에 생각한 건데 건물 앞에 경사로를 놓을 때 가끔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경사로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놓았습니다. 굳이 우리는 배려를 해야 되니까 이 경사로를 놔야 되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지하철 안내방송을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로 하는 거는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야라고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게 당연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